자, 드디어 여러분의 소중한 작품이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내 작품을 공식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하려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신분증입니다. 오늘 바로 이 출판물의 신분증 ISBN과 ISSN에 대해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드디어 여러분의 그 소중한 원고가 책으로, 저널로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쳤군요.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공식적인 출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첫 단추를 함께 꿰어볼까요? 자, 그럼 이 번호들이 대체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출판물의 주민등록번호라고도 하는데요. ISBN, 그리고 ISSN, 이게 도대체 뭐고 왜 이게 꼭 필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출판물들이 있잖아요. 컴퓨터가 이 책들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딱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든 국제적인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덕분에 서점이나 도서관, 또 독자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내 책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뭐랄까, 전 세계 공용 바코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 둘의 차이,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ISBN, 이건 소설책처럼 딱 한 번 출간하고 끝나는 단행본을 위한 거고요. 그리고 ISN은 잡지나 학술지처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연속 간행물에 붙는 번호입니다. 자, 한 번으로 끝나냐 아니면 계속되느냐, 이 차이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내 출판물에도 이 번호가 필요할까? 맞아요. 모든 인쇄물에 이 번호가 다 붙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필요 없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번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이게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종이책이나 전자책은 당연하고요. 정보를 담고 있는 팸플릿이나 지도, 심지어 교육용 영상, 오디오북, 교육용 소프트웨어까지도 이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학술지나 잡지 같은 연속 관행물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작업물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나요? 반대로 번호를 받을 수 없는 것들도 명확하게 알아두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광고 전단지처럼 금방 보고 버리는 자료나 글씨 없이 그림만 있는 아트 프린트, 이력서 같은 개인 서류들, 그리고 연합장이나 음악 CD, 게임 같은 것들은 보통 이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 작업물이 어디에 속하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잘 체크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번호를 받으려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신청부터 최종 등록까지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눈에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 신청에서 시작해서요, 맨 마지막 관리까지. 여러분의 출판물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또 관리되는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주 간단하게 단계별로 딱딱 끊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딱 6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번호를 신청합니다. 둘째, 신청이 완료되면 번호를 발급받겠죠. 셋째, 이 발급받은 번호를 책에 예쁘게 인쇄하고요. 넷째, 법에 따라서 국립도서관 같은 곳에 완성된 책을 제출하는 납본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섯째, 관련 학술 사이트 같은 곳에 등록을 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이 모든 기록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 6단계만 기억하시면 전체 흐름을 놓칠 일은 없겠죠? 좋습니다. 그럼 책에 붙는 ISBN과 정기 간행물에 붙는 ISSN, 이 둘은 신청 과정에서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두 번이라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표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 3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신청 기한. ISBN은 인쇄 들어가기 최소 7일 전, ISSN은 최소 10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죠. 둘째, 필요한 정보가 달라요. ISBN은 책 제목, 저자, 가격 같은 기본 정보가 필요하고요. 반면 ISSN은 표지나 목차에 최종 디자인 시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결정적인 차이인데 바로 번호를 넣는 위치. ISBN은 책의 판권지랑 뒷표지에 들어가고 ISSN은 잡지 앞표지 오른쪽 위에 떡하니 들어가야 합니다. 위치가 완전 다르죠? 자, 실제 예시를 보시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왼쪽 책처럼 ISDN은 보통 이렇게 뒷표지에 들어가고요.
오른쪽 잡지처럼 ISSN은 앞표지, 그것도 오른쪽 위에 딱 들어갑니다. 이 위치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인쇄소에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자주 묻는 질문 코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진짜 많이들 물어보시는 건데요. 제가 냈던 책을 좀 수정해서 개정판을 내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ISBN을 받아야 하나요? 네, 정답은 반드시 새로 받아야 한다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일부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것처럼 본문에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제목이나 책의 크기, 즉 판형이 달라졌다면요. 이건 유통 시스템상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책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즉 새로운 ISBN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초판이 다 팔려서 내용을 하나도 안 바꾸고 똑같이 다시 인쇄만 하려고 해요. 이런 중소의 경우에도 새로운 ISBN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이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내용, 디자인, 가격, 정말 아무것도 바뀐 게 없이 그냥 똑같이 다시 인쇄만 하는 중세는요. 기존에 쓰던 ISBN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면 개정판, 내용 변화 없이 찍기만 하면 중세인 거죠. 이 줄의 차이 확실히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ISN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발행하는 학술지 제목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받았던 ISN 번호를 그냥 그대로 써도 괜찮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ISN에는요, 그 간행물에 고유한 제목에 딱 달라붙어 있는 번호예요. 그래서 제목이 바뀌는 그 순간 이건 시스템상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간행물로 취급됩니다. 그러니 제목을 바꾸셨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ISN을 신청하셔야 해요. 이거 요즘 정말 흔한 경우죠. 저희 저널이 원래 종이로만 나왔는데 이제 온라인으로도 같이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ISSN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네, 각각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쇄물과 온라인은 매체, 즉 미디어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출판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종이 잡지용 ISSN 하나, 그리고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온라인 저널용 ISSN 하나, 이렇게 총 2개의 다른 번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올바른 번호를 부여받는다는 건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지식과 이야기가 담긴 저작물이 그냥 책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또 독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인 셈입니다. 자, 이제 ISBN과 ISSN에 대한 모든 과정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그 반짝이는 지식에는 과연 어떤 번호가 새겨지게 될까요?